필로폰 밀매로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된 이모 씨는 중국 당국에 복수를 하기 위해 마약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중국은 9년 만에 한국인 마약 사범 이모 씨의 사형 집행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범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국가 간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분명하기에 서로 쉬쉬하기도 하며 외국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강제 추방 등 우리나라와 중국은 서로 분쟁을 최대한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경 대응을 하겠다며 나선 중국 탓에 우리나라 또한 일방적으로 참아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많은 네티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들을 조회하던 중 최악의 범죄인 B까지 했다는 소식에 해외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전 세계의 네티즌들까지 충격에 휩싸여 커뮤니티가 한동안 들썩였습니다. 도대체 이모 씨는 어떠한 이유로 중국에 복수를 하겠다며 마약을 모았는지, 또 국내에 체포된 중국 마약사범들은 무슨 죄를 더 저지른 걸까요? 세계의 모든 반응, 원리가 찾아봤습니다. 중국에서 판매하기 위해 다량의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가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 이모 씨는 지난 8월 4일 1심 선고 4년 만에 사형 집행이 결정되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이 이모 씨에게 2019년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후 한국은 유감스럽지만 중국의 사형 선고에 이견은 없다. 하지만 자국의 국민이 해외에서 사형당하는 것은 이야기가 다르다. 라며 이모 씨를 데려오기 위해 중국과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는데요. 중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 분위기를 흐리는 이모 씨는 현지 법에 의거해 현지에서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며 강경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4년 동안 시간만 흐지부지 보내다 결국 이모 씨의 사형이 집행되고 나서야 그 소식을 접한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형 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며 뒤늦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변명만을 늘어놓는 정부에 분노한 국민들은 국민청원에 5만 명이나 동의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갔고 비난 여론이 이어지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이보 씨의 죽음에 통탄한 마음이다. 한국에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중국의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낀다. 라며 한발 늦은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제 와서 수습하려는 거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냐? 다른 대처가 가능했으면 천엑스함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도 그냥 범죄자 X개들 싹 다 사형시키자. 사형이 곧 무기징역인 거 우리나라만 그런 거였음? 멍청한 거 티내지 말자. 조용히 반이라도 갔으면. 등의 반응을 보이며 서로 다투기도 했는데요. 마약으로 전쟁까지 일으킬 만큼 중국은 마약에 예민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은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 헤로인을 밀수 판매, 운수 제조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현지에서 직접 유통한 이모 씨가 모르진 않았을 텐데요. 그 사연,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여유로운 집에서 태어나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2010년부터 해외여행을 간다며 중국을 드나들던 아내가 점점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를 쫓았지만 마약 중독이라는 더 큰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내를 다그쳐봤더니 파티에 참가했다가 어쩌다 보니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매일이 지옥같이 느껴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고 오랜만에 돌아간 집에서 저는 주방에서 차갑게 누워있는 아내를 보았고 마약 공범 혐의까지 의심받아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그 심정, 그때 한 결심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행객에게 마약을 건네는 나라입니다. 이건 썩어 없어져야 해요. 이모 씨의 처음이자 마지막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모 씨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검거되기까지 무려 4년에 걸쳐 복수를 계획했던 건데요. 4년간 사용 조건에 100배가 넘는 필로폰을 모았고 판매하기 위해 마약 유통업자들과 직접 만나 가격 협상을 한 것이 덜미를 잡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갈리며 이모 씨의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중국에서 유통된 마약이 한국인들을 괴롭히는데 우리도 이 정도의 복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도대체가 중국은 자기네 국민도 관리를 못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 더 이상 중국에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뭐가 되었든 마약 유통은 불법이며 도의적으로 잘못된 행위다. 이걸 커버치는 애들은 제정신이 박힌 거 맞냐? 살인범을 죽이더라도 살인은 살인이다. 배고픈 아이의 도둑질을 비호하지 마라. 등 커뮤니티에서 이모 씨를 비난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해외 매체에서는 복수를 계획한 마약 피해자, 그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투표를 벌이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로 해외에서는 중국을 비난하며 이모 씨를 비호하는 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 여러 사건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에 의해 숨겨져 있던 사건이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한 청년 김모군인데요. 중국인 범죄 조직 소속으로 3년간 일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중어중문학과를 졸업 후 취업처를 찾다가 중국 범죄 조직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범죄 조직은 보이스피싱을 주력으로 조직원만 160명에 육박할 정도로 큰 조직이라고 밝혀져 더욱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모 씨에게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한 피해자는 한국말을 그렇게 유려하고 화려하게 해대는데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수 있었겠냐며 모두 조심하시라. 한국인이라고 보이스피싱 안 한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내가 산증인이다. 라며 분노했습니다. 처음 자수할 당시 김모 씨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마약만을 내부고 말했는데요. 자신에게 당한 한국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수도 없이 많고 또 그 분노를 감당하기 너무 두려워 보이스피싱은 자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웹 메신저 등으로 마약을 거래한 정황을 발견했고 한국인 김모 씨를 체포해 그의 행적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김모 씨의 통신과 계좌를 분석했는데 메신저 피싱으로 의심되는 발신 메시지를 발견하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모 씨를 자금 운반책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김모 씨가 고발한 대형 범죄 조직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모 씨는 마약 범죄에 가담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하며 경찰 또한 아직까지 김모 씨의 개입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이모 씨의 죽음에 관련된 사연부터 중국 범죄 조직들의 마약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약은 언제든 우리들의 주변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